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1일입니다. 태권 캐담 이번 시간에는 오늘 28일 치러지는 제28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에 대해서 집중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선거 열기가 한창 가열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제태권도신문 최진우 기자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우입니다. 네. 이번 회장 선거 언제 치러지죠? 일단 입후보는 몇 명이 있나요? 일단 현재 지금 후보자 등록이 지난 18일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최창신 세계태권도연맹 상임 고문과 이승환 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진중희 용인대학교 교수 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일단 3파전으로 치러지겠네요. 네. 그 진중희 교수 출마한 거에 대해서 주위에서 상당히 의외다 이렇게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진중희 교수가 1년 전에 저한테 서 기자 나 꼭 출마해 한번 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도 좀 의외라는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진중희 교수 같은 경우 이제 용인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그 제도권이나 소위 말하는 이제 태권도 단체 임원 생활을 최창신 후보와 이승환 후보에 비해서는 경력이 좀 적다 보니까 좀 현실 정치와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좀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회장 선거 누가 회장으로 당선되느냐 이것도 관심거리지만, 과연 진중희 후보가 15% 이상 득표를 해서 기탁금 네. 2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진중희 교수 15% 이상 득표할 것 같습니까? 그 165명의 100분의 그 15는 24점 몇 명인데 그 올림을 해서 25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5명 이상 유효 득표가 나올 경우에 그 각 후보자들은 일단 기탁금 같은 2천만 원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제 거기에 가감을 해서 기탁금 환급이 조정이 됩니다. 당초 이광래 전 국회의원이 출마를 하기로 했었는데 출마를 갑자기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17일, 18일이 후보자 등록 기간이었는데 그 전날인 16일 이광래 후보를 좀 지지하는 층과 최창신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어느 정도 만나서 이미 사전에 이제 이광래 후보의 불출마를 좀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이광래 후보나 최창신 후보나 반 이승환 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승환 전 회장이 있으면서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불만 사항들, 시도협회나 연맹체들이 가졌던 좀 불만 사항들을 과연 이광래 후보나 이광래 전 의원이나 최창신 후보나 이런 분들이 와야지 우리의 그런 불만 사항들을 어느 정도 해소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들을 지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반 이승환 연대 체제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광래 의원 같은 경우 출마는 사실상 민주당 3선 의원이고 이번에 선거를 나왔을 때 이렇게 3파전 양상으로 흘렀다는 가정에 반드시 1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본인은 또 정치 생활이 은퇴하신 분도 아니고 남은 정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일반 공직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대한태권도협회 체육단체의 또 추대가 아닌 선거를 통해서 나왔을 경우에 낙선됐을 경우에 거의 데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좀 고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후보 한다고 한참 그럴 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잠깐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출마 준비를 위해서 태권도 전문지 기사 탐독하고 태권도 관련 서적 읽고 또 김은용 전 총재, 어문교 원로 이런 분들 만나면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내비쳤기 때문에 전 출마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승환 회장 반대표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최창신 후보하고 좀 중첩되는 표도 있는 것 같고 당선을 확신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등을 해도 낙선이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접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회장 선거 3명이 입후보를 했지만 최창신 후보와 이승환 후보 양자 대결로 가기 때문에 태권 쾌담도 두 사람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두 후보 지금까지 간단한 프로필을 봤는데요. 두 후보 좀 공통점이나 좀 다른 행보가 있을까요? 일단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승환 후보와 최창신 후보를 태권도계에서 평가하는 둘의 인연에 비하면 객관적인 자료는 공통점이 적습니다. 네. 전북 출신이라는 점, 이 점과 태권도 겨루기 선수 생활을 했다는 점인데 시기가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네. 겨루기 선수 생활도 함께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최창신 후보와 이승환 후보는 1990년 이승환 후보가 이제 태권도 신문을 창립하고 이후에 2006년도부터
그 같이 이제 태권도 신문 내에서 활동한 걸로 알려지고 그 이후에 국기원 이사 뭐 이런 단체들 임원 생활을 같이 함께 하면서 이승환 후보의 항상 뭐 같이 2인자였냐 이승환 후보와 같은 계파있냐 이렇게 평가가 많이 됐죠. 아무래도 태권도 신문에서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태권도 신문의 기자로 계셨던 우리 서성원 기자님께서 훨씬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가요? 그 최창신 후보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승환 하수인이다, 이승환 2인자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듣기 싫어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겠지만 그 최창신 후보가 왜 출마를 했을까요? 이승환 후보 진영에서는 인간적인 배신이다. 어떻게 우리가 최창신 후보 태권도 제도권에 입성하도록 많이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 타이밍에서 왜 혼자 치고 나가느냐, 배신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최 기자도 그런 소문 좀 들어봤습니까? 일단 이승환 회장 쪽 그 소위 말하는 참모나 측근 부류에서는 네. 최창신 후보가 태권도계 제도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그 밑거름이 이승환 후보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장 선거에서 이승환 후보와의 경쟁 구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런 언짢은 내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최창신 후보 왜 출마했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최창신 후보를 직접 만나서 왜 출마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자, 그 동영상 한번 먼저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시죠. 이승환 선배가 이번에는 회장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네. 말씀하시고 또 다른 대안도 제시해서 그렇다면 제가 그냥 편한 마음으로 나서도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좀 약간 어설프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마 이승환 전 회장님한테는 좀 의외의 상황으로 비쳤는지 모릅니다만은 뭐 태권도 회장의 피선거권은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고 법적인 제한만 없으면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가볍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최창신 후보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이승환 후보 그림자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내가 무슨 이승환 후보 2인자냐 이제 이런 데서 좀 탈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최창신 후보와 이승환 후보는 태권도계에서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이승환 후보 이거 대래 항상 최창신 후보가 있다. 이게 정설로 익혀져 왔습니다. 근데 몇 가지의 사례를 좀 예를 들면 최창신 후보가 이승환 후보의 뭐 소위 말해서 하수인이다, 2인자다라고 보기에는 안 맞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에 이승환 후보가 국기원 이사장과 원장을 겸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이승환 원장은 취임을 하면서 전임 집행부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최창신 그때 당시 평이사였습니다. 최창신 이사를 사무총장에 내정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최창신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일반 이사로서 이사회 내에서 도울 수는 있으나 그 조직의 안에 들어가서 실무를 총괄하면서 돕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갖고 네. 그 사무총장직도 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지난 9월달에 대한태권도협회 임원의 임기가 만료돼서 회장 선거발림 임시 운영의 체제를 만들었을 때도 이 사전에 이승환 후보가 최창신 후보를 만나서 임시 운영의 위원장직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이제 의사를 좀 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뭐 최창신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도, 그다음에 찬성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의사도 피력하지 않았는데 그 이사회 내에서 본인에 대한 그 임시 운영 위원 그 후보 추천이 나오고 본인에 대한 이제 선출이 결정이 되니까 이제 반발을 했었죠. 네. 자기의 본인 의사회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나를 후보로 올려놓고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하는 건 무효다. 그래서 결국 임시 운영장직도 맞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또 최창신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승환 후보의 뭐 측근이다, 계열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는 게 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번 회장 선거 그 종전 선거와는 좀 많이 다르죠. 선거인단도 좀 대폭 늘어났고요. 자, 선거인단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지금 일단 대한태권도협회는 총 선거인단을 사전에 당초 178명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 서울 같은 경우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초등, 중고, 대학, 여성, 실업 등 연맹대에도 고정표를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8명으로 잡았으나 일단 서울이 관리단체라는 이유를 들어서
6명으로 배정받은 추천 인원을 포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172명으로 줄었고요. 네. 예, 거기에 이제 세종, 그다음에 제주, 부산, 울산에 배정된 인원들 중에 그 자격 문제가 있는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고 보니까 최종적으로 선거인단이 정해진 건 165명이 됐습니다. 네. 그 통합회장 선거를 하지 않은 경남과 전남은 선거인단 한 명도 없죠. 네, 그러니까 미통합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가맹단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선거인단 투표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초등연맹부터 실업연맹까지 각 연맹제 5개는 선거인단을 몇 명 배정을 합니까? 선거인단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건 대의원, 그러니까 회장이 되겠죠. 네. 각 단체 회장 1명과 각 소속 임원 2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연맹체들은 3표씩 선거인단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시도협회 중에서 가장 그 선거인단을 많이 배정된 그 시도협회가 어디 있나요? 선거인단 배정이 가장 많이 된 건 경기도와 인천, 그다음에 경북 지역이 14명씩을 갖고 갔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배정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틀은 12명까지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지도자 수, 회원 도장 수, 선수 등록 수 여기에 상위 3분의 1인 경우에는 네. 추가 선거인단 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3분의 2까지도 추가 인원 배정이 차등돼서 좀 지급이 됩니다. 기존의 회장 선거는 시도협회와 연맹체를 대표하는 그 22명이 모여서 간선제 형식으로 뽑았잖아요. 네네. 물론 선거인단이 165명으로 늘었다고 해서 주위에서는 뭐 예전 했던 간선제하고 뭐 크게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선거인단만 좀 늘었을 뿐이지. 네네. 시도협회나 연맹체에서 그 추천한 선거인단들 과연 소신껏 자율적으로 투표를 행사하겠느냐, 네. 자기를 추천해준 협회나 연맹체로부터 떨쳐내지 못한다, 이런 어떤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한체육회는 아마 그 선거 통합이 되면서 선거 규정을 이제 선거인단 투표라고 정했을 때 간선제의 장점과 직선제의 장점을 좀 중간 부분의 타협점을 찾아서 하겠다고 생각해서 선거인단이라는 제도를 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뭐 태권도의 경우 이 선거인단 추천을 하는 주체는 시도협회와 그다음에 5개 연맹체 내부가 됐습니다. 집행부가 추천하는 개념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에 네. 그걸 집행부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네. 예, 그런 투표 인단들이 네. 그 추천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165명 그 선거인단을 좀 그 비율로 분석을 해보니까 대의원, 임원, 시군구 임원 한 30%를 차지하고 지도자, 선수, 심판, 도장을 경영하는 지도자 이렇게 해서 한 70%, 그래서 7대3 정도로 지도자, 선수 그리고 심판, 도장 경영하는 지도자 이쪽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70% 정도 되는데 과연 시도협회의 어떤 지배력과 구속력을 벗어나서 소신껏 투표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전망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시도협회에서 내가 니네들 추천했으니까 물론 3배수로 올렸겠지만 그 눈치껏 알아서 우리가 누구 지지하는지 알지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구 투표라고 하면 이거는 저 선거법 위반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어느 정도 이 그 70%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소신껏 자기가 판단해서 투표할 거라고 봅니까? 한간에는 많으면 한 30% 정도 되지 않느냐. 네. 적어도 한 10% 정도는 네. 집행부하고는 다른 네.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요? 저는 일단 연맹체 5개 연맹체 같은 경우는 대의원, 회장과 그 소속 임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각 자기네 그 연맹이 지지하는 후보를 그냥 고정적으로 가서 그렇죠. 전혀 거의 뭐, 이탈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좀 선거 인단이 많이 나온 경기나 인천, 경북, 뭐 부산 한 10명, 12명씩 나온 뭐 강원도, 뭐 이런 충북, 충남 이런 지역은 1명에서 2명 정도는 소위 말해 집행부와 정서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예. 저희들 저는 뭐 30%까지도 안 가고요. 네. 한 10% 내외에서. 10% 내외에서 예, 약간의 예. 변수가 있을 것이다. 네네. 10% 내외지. 나머지 90%는 네. 예, 간선제나 뭐 이렇게 선거인단이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도협회와 연맹체 두 후보 중에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물론 예측이지만 11월 21일 오후 현재 판세를 대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지금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인천, 경기, 경북 이런 데는 어느 후보를 좀 지지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인천, 경기, 경북 14명씩 추천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득표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 좀 부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때에 따라서 본인 그 경기도 워낙 지역이 또 광범위하고 네. 가장 회원수, 뭐 선수, 지도자 수가 워낙 많은 지역인 만큼 본인 지역과의 이익 관계 이런 게 좀 우선시 돼서 최종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느 쪽 후보로 기울일지까지 저의지를 할 것 같고요. 김경덕 회장하고 그 임종남 그 행정부회장은 네.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한 것 같습니까? 마음의 결정이라기보다 지금 서로 다 저의지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게 네. 뭐 이승환 후보, 최창진 후보, 진중희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경기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임기 4년의 회장이 되는 건데 네. 이 세 명 중에 어떠한 사람이 회장이 됐을 때 우리 지역이 손해를 안 보고 네. 그 우리 지역이 좀 이렇게 가장 내가 조직을 갖추면서 운영하는데 가장 편할까? 네. 이걸 따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가 어느 쪽으로 넘어간다고는 예측하기 좀 이를 것 같고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예. 경기도는 잘 모르겠어요. 예. 대신 인천하고 경북은 어느 정도 좀 표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인천하고 경북은 좀 색깔이 좀 확실하다고 네. 보여지는 게 네. 일단 인천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소위 말한 이승환 계열로 불렸습니다. 아, 그렇죠. 예, 같은 뭐 인천 전 노승명 회장이 이승환 회장 같은 지도관 계열이면서 그리고 워낙 오랫동안 이제 인천 지역에서는 이승환 회장의 든든한 후원군 역할을 많이 해줬거든요. 네. 예, 네.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윤종욱 회장이 뭐 이승환 회장과 관계가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네. 최창실 후보 쪽에 있는 뭐 측근들 중에 이 윤종욱 회장과의 관계가 더 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은 이 윤종욱 후보가 지금 소위 말해서 2번의 선거를 해갖고 당선이 된 거거든요. 이 전에 이제 뭐 성문숙 회장 관계, 뭐 이성우 전 전무이사진 관계 이런 관계들이 대한태권도협회 행정과 경북협회가 서로 좀 이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북협회가 그렇다고 해서 이승원 회장 체제에서 뭐 그렇게 이득을 봤다. 뭐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네요. 저하고는 최 기자하고 생각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물론 인천이 이승환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14표가 다 이승환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뭐 서너 표는 최창진 후보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또 경북도 마찬가지로 뭐 최창진 후보한테 14표가 다 간다고는 또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나머지 시도협회는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한데 지금 강원도하고 대구를 좀 세모표가 나오는데 강원도하고 대구는 잘 모르겠다. 네네. 마음의 표시를 잘 안 하니까 어떻게 봅니까? 강원도하고 대구는? 일단 강원도하고 대구도 네. 기본적으로는 본인 조직, 소위 말하는 자기네 단체 이익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네. 근데 지금 대구나 강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과거에 강원도는 이승원 회장의 이제 독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없지 않은 사실이에요. 좀 네. 이제 참신한 인물이 와야 된다. 네. 맨날 그 원로들이 와서 이렇게 서로끼리 싸우고 경쟁하는 시대는 갔고 좀 이제 참신한 인물들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임원들이 좀 많은 게 이제 강원도였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협회를 위해서 좀 재정 후원도 하고 네. 힘도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좋다. 네. 이런 논리를 항상 펼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대한태권도협회 홍준표 전 그 한나라당 원내대표 네. 시절에도 대구에서 그때 뛰어서 접수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좀 후보 등에 떠나서 가장 이 사람이 좀 협회나 위에서 어느 정도 외부의 바람막이가 돼줘야 될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약간 야당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여당 성향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그 표가 이제 대구 쪽은 아무래도 이승환계로 많이 가지 않냐 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강원도는 최창신 후보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네. 2강 일약 구도인 것 같은데 그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후보가 당선 가능성에 가까울까요? 저는 불과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네. 이승환 후보가 유리하겠다. 아무래도 기득권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승환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승환 후보 측 뭐 측근들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 활동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아 이쪽이 좀 불리한가 보다. 네. 예, 마치 이제 좀 되게 발에 이제 막 불 떨어진 양, 네. 급급한 그 초조함 이런 걸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아 본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최창실 후보 쪽으로 가는 한 이승환 그 정서가 상당 부분 많은 걸 느꼈구나. 아. 그래서 그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울산, 대전, 예, 뭐 충북, 뭐 이런 저 지금 이승환 회장 쪽에서 공략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도 마찬가지고, 네. 경북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악원이고 적군이고 할 거 없이 일단 최창실 후보 쪽 표라고 생각되는 표는 싹 다 그냥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지금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최창실 후보가 약간 유리한가요? 예, 저는 유리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아. 최창실 후보가. 저는 그래도 거의 박빙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승환 후보와 최창실 후보를 봤을 때 뭐 선거 당락력은 한 6대4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진중희 후보가 최 후보나 이승환 후보 둘 중에 어느 쪽 지지층을 좀 표를 한두 표라도 뺏어오느냐. 아, 그렇게 여기에 보시면. 따라서 당락 여부는 바뀔 수. 저는 경기도하고 대구, 경기도와 대구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전 당락 여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자, 11월 28일 오후 2시 K 아트홀에서 제28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선거가 치러집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떤 분이 당선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새로 선출되는 회장, 임기 4년 동안 어떤 청사진과 비전을 가지고 협회를 이끌어 나갈지 그때 다시 최진우 기자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구성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 선거 쟁점과 판세에 대해서 다뤄왔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